우리가 올해 12월 장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시장이 지금보다는 좋다라는 거죠. 중간에 흔들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지수가 흔들릴 때 굳건하게 올해 장은 좋을 것이다. 흔들리면 사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공하는 투자 되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 국내 또 2차 전지를 네. 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꼭 해야죠.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상당히 성장통을 겪는 것 같다. 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요즘 전체적인 업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항상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2차 전지에도 굉장히 부정적인데 부정적이 않다라는 논거로에 여러분들을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제 설득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라면 네. 이 내용에 의해서 한번 투자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습득한 이후에 취사 선택해서 제가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 않다라는 논거에 말씀을 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일단 매출 구조의 측면에서 또 수출 측면에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배터리 수출의 연간 데이터에서 동향을 보게 되면 21년도에 70억 불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22년도에 99억 불이었습니다. 지난해 98억 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 속도는 좀 정체됐죠. 70억 불에서 99억, 100억 불까지 네. 올라왔다가 98억 불이니까 네. 정체입니다. 네.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섹터의 종목이 주가 빠진 거고요. 그러면 배터리를 수출하는 기업의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단 말고요. 네. 매출, 그러니까 얼마나 물건을 팔고 있냐. 영업이익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영업이익 부분은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매출, 그러니까 물건이 얼마나 팔리느냐의 부분만 일단 치중해서 설명을 드리면 LG에너솔루션이 우리나라 1위, 전 세계적으로 1위 그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지난 22년과 23년의 매출 구조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22년도에 25조 원이었고요. 23년도에 32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그 이산지 산업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매출이 좀 늘었어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5조 수준이었고요. 23년도에 7조였습니다.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줄었죠. 영업이익 줄고 있죠. 네. 영업이익이 준 거 가장 큰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이 뭐냐면 소재 산업에서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니켈 가격의 변화 때문입니다. 니켈 가격이 23년 초, 그러니까 22년 말에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580위안까지 그 니켈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지금 니켈 가격이 최근 제가 일주일간의 가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한 2, 3주 전 가격이 90위안 정도입니다. 그러면 니켈, 리튬 제가 시장에서 워낙 많은 원재료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잠깐 이게 너무 섞여버리는 게 있는데 리튬이죠, 리튬. 리튬. 네, 리튬입니다. 가격 자체가 변화했죠. 6분의 1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는 지금 가격의 수급을 통해서 생산물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오더를 받았을 때 이미 6개월 또는 1년 전에 원자재 가격 구매를 해서 그 생산물을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납품하는 원자재의 가격은 지금의 가격이 아니고 6개월 전이나 1년 전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비싼 시세의 가격으로 원자재를 사서 낮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나 완성차 업체에서는 야, 원자재 가격 낮아졌잖아. 판가 인하를 요구하는 거죠. 니들 판가 낮춰. 왜? 소재주들 가격 낮아졌잖아. 지금 굉장히 낮게 됐잖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춰서 역마진을 보고 파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내려온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완성차에서 낮았기 때문에 싸게 샀기 때문에 낮춰 이런 말은 못해요. 지난번에 이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치는 개선이 됩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크게 개선이 되죠. 그래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익은 감소했다라는 측면은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의해서 형성된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요. 이 현상은 시간이 가면 개선이 되는 가격의 진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일 그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적자라고 많이 판단하고 있어요. 네. 뭐 400억 적자인 얼마. 이미 현재의 주가 수준은 적자에 대한 가격 변화가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반영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미 2주 전에서부터 2차전지 소재업종의 지난 4분기 실적은 적자다라고 발표된 데이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회사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실적 추정치를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분명히 흑자였어요. 300억 정도 흑자였거든요. 400억 정도 흑자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나오는 데이터가 적자이다라고 하면 악재 회수로 이제 끝났다. 이제 그동안에 주가를 압박했던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반응되었고요. 만약에 이게 적자가 아니고 흑자 또는 흔히 말하는 똔똔이라고 하면 그렇게 산업이 나쁘지 않구나 라고 판단해서 상승. 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으로 설명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익치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바닥점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단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네. 좋은 시점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지다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주가가 반응하고 여기에 대해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아마 지난번 나올 때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2차전지 업종이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한번 그림을 같이 보면 왜 그러한 흐름에서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파를 해드렸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림을 보여서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제가 1월 초쯤에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흐름의 개선 상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근거의 내용들입니다. 네. 이때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전체 다른 종목들이 주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주가가 버틴다는 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가격이 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지금의 수준에서 주가가 상향화되어지는 가능성의 흐름이 나타날 주가 모습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지점이었습니다. 1월 초.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거는 1월 후반기 1월 후반기 상황에서의 내용입니다. 주가가 버티는 구간이 여기 정도 됐었죠. 며칠의 흐름에 진행이 되면서 주가 변곡점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평선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내가 매수한 가격 또는 매도한 가격이 매매 공방 구역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그 가격이 오면 매수라거나 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 이제 그 추가로의 설명을 이 방송은 아니지만 다른 매체나 또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28만 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에코프로비엠은 27만 원이 변곡점의 지점이다. 27만 원 이 가격에서 찍고 상승하면 상승 흐름이 나타납니다. 하락하면 하락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27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화, 하향화가 진행된다.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변곡점의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나 주가는 쭉 밀려버렸죠. 지금 23만 원 아마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월에는 제가 12월에 이제 전략을 드렸던 부분인데 1월에는 제약바이오 탄력적이고 2월에는 2차전지, 4월에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주가가 일정 부분 하향화되어 있습니다. 패턴에서. 네.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바닥점에 들어왔는데 이 바닥을 찍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서 27만 원 기존에 깨어졌던 변곡점 지점까지 상승한 이후에 더 갈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금 바닥점에 들어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일부 매수도 가능하다는 부분에서의 접근도 가능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 중요하겠죠. 이분들은
지금 매도할 자리 아닙니다. 네. 27만 원 수준까지 올라온 이후에 아. 그때 저를 또 불러주시면 네. 제가 나와서 어. 여기서 더 사셔야 된다. 어. 아니면 여기서는 손실이지만 일부 팔고 시차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사는 걸로 대응을 하자.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네. 27만 원 근처에 27만 오면 원까지. 꼭 기억하시고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돼요. 27만 원까지는 올라올까요? 올라갑니다. 아. 왜 올라가냐면 네. 이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흔히 말하는 선도주가 바뀌었어요. 아, 네. 바뀌었습니다. 몰랐어요. 기존까지는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뭐 등등등 맞아요. 거론됐던 종목들이 시장 내에서 강했는데 은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혹시 레간자라는 차량 아십니까? 네, 조용한 거. 조용하며 강하다. 맞아요. 이게 이제 네. 그 회사의 그 맞아요. 광고 레간자. 타이틀이었거든요. 네. 조용하면서 강하다. 네. 레간자. 네. 뭐 이런 차 맞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네. 조용하면서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2차전지 소재 내에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조용하면서 강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추세 전환, 추세 반전, 추세가 원위치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1차적인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의 내용은 통상 6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네. 추세선이라고 하죠. 상승의 추세냐, 하락의 추세냐, 네. 또는 행보의 추세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 추세가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에코프로비엠 27만 원 가서 어떠한 형태가 나타날지 그때 가서 판단하자. 지금 보유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일부 사셔도 된다라는 측면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락하고요. 27만 원 지점이 아마 요 흐름에서의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것도 하락할 수 있고요. 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변곡점의 지점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미리 깨졌죠. 여기서 미리 깨져서 내려와서 미리 먼저 올라간 겁니다. 이 종목의 내용을 이제 선도주라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차전지 소재 관련주 중에서 이 회사는 후발주자입니다. 늦게 출발했죠. 네. 그런데 기업 구조적인 측면을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코스모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요. GS 그룹은 아시죠? 네. GS 그룹의 사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코스모 그룹이 네. GS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GS 그룹은 LG 그룹과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허씨와 네. 구씨가 네. 나누어져서 회사를 분사시켰죠. 그래서 LG에서 조금 관계가 있는 GS 그룹 그리고 GS 그룹의 반기회사 사촌 회사인 코스모 그룹의 그 공장을 진설하는 돈을 내줬어요.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은 공장 증설을 하면서 여기에 생산된 물건을 LG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주 매출처가 LG에너지 솔루션, SI, SKO 다 매출처를 가지고 있어요. 네. 매출 규모는 아직은 크지 않아요. 에코프로비엠 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 단에서는 적자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호황기를 맞지는 못했지만 지금 불황기에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불황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간 10만 톤 생산 목표인데 이건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한 3, 4년 뒤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연간 현재 10만 톤 생산하고 있죠. 비슷한 수준으로 회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크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종목 내에서 선도주, 리딩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장주 성격에서의 종목을 판단하라고 한다면 네. 저는 코스모 신소재가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추세 복귀점으로 올라와서 이 이후의 방향성을 다른 종목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리딩 컴퍼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회사 내적인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어떤 그 장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 또한 공장 증설도 하고 있고 늦게 뛰어들었지만 선도적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의 판단을 해석해 볼 때 네. 선도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종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어차피 동일한 2차전지 소재주라고 한다면 네. 해당 종목 지금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해서 그냥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나는 좀 교체 매매 좀 빠른 종목으로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코스모 신소재로 옮겨 타는 것도 저는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2차전지에서 나는 그래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논거가 객관적이고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신다면 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2차전지 소재주 내에서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양극재에서 코스모 신소재를 봐야겠군요. 그렇죠. 아, 혹시 그 양극재 말고요. 네. 뭐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나 아니면 뭐 요즘에 엔캠 엄청 잘 나가잖아요. 네네. 그런 쪽을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양극재가 전체 그 이차전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40% 차지하고요. 맞아요. 나머지는 다 합쳐봐야 10%. 그러니까 전구체 10%, 그다음에 전해질 10%, 분리막 10%, 뭐 등등등 그 시장 자체에서의 부분이 작습니다. 네. 작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의 상황이거든요. 특정 종목, 그 종목이 2차전지 전체 종목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아, 전구체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요만큼이 그냥 그네들끼리 움직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 접근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네.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요 몇몇 종목의 흐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기준점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해당 종목의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거는 네. 종목 접근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네. 작년도에 이제 2차 전지에 정말 그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네. 뭐 에코프로나 네,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도 뜨거웠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좀 약간 지주사격인 그런 네.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저PBR 종목 내에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지주사들도 기본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LS나 SK나 네. 뭐 삼성물산이나 맞아요.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 좋았거든요. 근데 네. 여기 소외됐죠. 네. 이건 지주사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사 성격에서의 종목들 투자보다는 저는 그냥 소재단에 있는 일단 이 종목들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LG를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LG는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의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의 주가가 최근까지 연동해서 계속 하락했다가 LG화학이 최근에는 LG화학이 기존의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에 대한 비중이 60%였고 석유화학이 30%였고 나머지가 바이오나 뭐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LG화학이 기존 LG솔루션과 연계된 배터리 산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서 생명공학 쪽으로 회사의 방침과 방향을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 이제 그 지방 녹이는 뭐 산업 바이오 쪽 산업도 이렇게 지주사의 성격이 변화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지주사 성격에서의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을 수 있겠으나 네. 기존과 같은 자회사의 매출이 연동된 흐름에서의 네. 지주사 성격이라면 투자 관점에서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관점이고요. 변화해야 되겠죠. 네. 기업들이 변화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변화에 대한 내용들의 회사 메시지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면 그 지주사단의 종목보다는 현장에 있는 종목들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대표님 그 끝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네. SK하이닉스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삼성전자 어떻게 좀 8만전자, 9만전자 갈 수 있을까요? 올해는 실적 장세가 될 것이란 말씀을 네. 드리면서 반도체가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가지는 못되겠지만 네. 지수를 받쳐준다는 역할로서의 지수 부양의 흐름은 만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지수가 얼마 전에 2,600포인트를 찍고 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2,580, 75 거의 한 2,600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올해 지수 전망치를 2,800을 보고 있어요. 10% 네. 수준에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 수준인데 네. 8만 원 근처까지는 가겠죠. 근데 9만 원까지 가게 되면 지수가 3,000포인트 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적 관점에서 네. 놓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기존의 지수에 대한 관점을 많이 생각했던 내용에 대한 역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8만 수준까지는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의 흐름이지만 네. 9만을 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어떤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3천을 가야 되는 네. 지점에서 접근을 해야죠. 시총이 당연히 비중으로 차지하니까. 그래서 네. 8만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가시권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격은 이제 시장 연동된 내용에서의 흐름들로 판단해야 되고 올해는 지수가 상승하겠으나 지수의 상승폭이 대략 지금 지수 대비해서 10% 범위 내에서의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참고 내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나요? 일단 저 PBR 종목에 대해서 반절 채우겠습니다. 오, 끌고 가야 되니까. 저 PBR은 저는 유통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유통주 말고도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가 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도 실적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종목이고요. 유통주를 이제 한 50% 채우고요. 네이버 안 될까요? 네이버는 30% 채우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이버가 저 PBR 종목입니다. 네. 뭐 네이버가 최근에 잠깐 올랐다가 주가 조정하고 있지만 네이버의 PBR이 1.4배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카카오는 2.23배 정도 되고요. 네이버의 적정 수준에서의 그 PBR 기준의 적정 가치는 한 3배 정도가 돼야 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수준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PBR 종목 내에서 유통주 또는 유틸리티 관련한 종목으로 50% 채우고요. 네. 네이버 한 30% 채우고요. 오, 그다음 네. 반도체 흐름 내에서 정확하게 반도체가 캐치되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 HBM보다는 그 전공전 단에서 소재 관련주들 뭐 동진 세미컴이라든가 뭐 한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으로 한번 채워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 2차전지는 꼭 2월장에 흐름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아니면 2차전지 그러니까 많은 종목을 채우기보다는 네. 네이버와 2차전지를 가늠질하죠. 근데 네이버를 말씀하셨으니까 채운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이버보다는 왜냐하면 PBR 종목이 앞서 유통주가 하나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빼고 2차전지를 넣어서 5, 3, 2로 네. 해서 포트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2월 그리고 3월 중반까지 한 달 반, 2달 정도 시점에서의 흐름으로 한번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장 우리 거치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맞아요. 다 올라간다는데 1월장 좋다는데 네. 왜 빠지는 거야? 언제까지 빠지는 거야? 왜 맞아요. 미국과 디커플링인 거야?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해 12월장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시장이 지금보다는 좋다라는 거죠. 뭐 12월이 아니고 중간 단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보다는 좋다는 거죠. 중간에 흔들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중간 단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확고한 신념으로 하나 주식 투자하면서 가져가실 게 무엇이냐면 2,800포인트든 2,900포인트든 뭐 근처 지수를 찍고 내려가는 과정이 아니라면 지수가 흔들릴 때 굳건하게 올해장은 좋을 것이다. 네. 흔들리면 사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공하는 투자 되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웅달님한테 부탁드린 거는 네. 에코프로 BM이 27만 원 도달 근처에서 시점이 오게 되면 네. 저를 꼭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시기 그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메시지 확실하게 드려야 돼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